안녕하세요. 방금 녹화를 했었는데 바보같이 이어폰 연결 안 해가지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 오늘은 사이킬런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사이킬런은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머신러닝 모델 생성, 데이터 전처리, 교차 검증, 그리고 시각화 등을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킬런의 소개와 함께 기본 예제를 통해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킬런이란 파이썬에서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예를 들면 리그레션, 의사결정 트리, 그리고 K 최근접, 게임 인지 클러스터링, 그리고 SVM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도구는 예를 들면 표준화, 정규화, 기타 등등이 있죠. 모델 평가 및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사이킬러는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사용자가 모델을 빠르게 생성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넘파이, 판다스와 같은 다른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잘 통합되어 있어 데이터 분석의 거의 모든 단계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단은 사이킬런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보시면은 일단 아이리스 함수를 썼습니다. 여기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이리스 함수를 불러왔는데, 여기 아이리스 함수에는 특정 꽃 봉우리의 넓이, 그리고 길이, 기타 등등 이런 데이터들이 종합되어 있는 좀 유명한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으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왔고, 여기에서 x는 두 개의 특성을 사용하며, 그리고 y는 목표 레이블입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훈련용과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분리합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결과의 재현성을 위해서 설정된 값입니다. 일단은 데이터 전처리를 사이킬런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스케일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핀 메서드를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트랜스폼을 사용해 데이터의 스케일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각 특성의 평균을 0, 그리고 분산을 1로 맞춤으로써 모델이 더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KNN 분류기를 생성합니다. N neighbors는 5로 설정해 뒀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예측 시 5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참고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핀 메서드를 사용해서 훈련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예측 및 평가 부분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측을 진행하고, 그리고 아큐러시 스코어를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정확도는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를 수행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사이킬런을 사용하면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 생성, 학습, 그리고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KNN 모델을 만들어 보았고, 데이터의 표준화와 모델 평가 방법까지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준비 및 로딩 단계입니다. 먼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이킬런에서는 데이터를 넘파이 배열이나 그리고 희소 행렬 형식인데, 이거는 조금 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이를 수치형 배열로 변환시켜줘야 합니다. 일단은 왼쪽 상단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numpy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np.random 함수를 사용해서 0과 1 사이의 랜덤한 숫자로 이루어진 10 곱하기 5 크기의 배열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x는 입력 데이터이고 y는 레이블입니다. 데이터 값은 x 배열에서 0.7보다 모든 작은 값을 모두 0으로 바꿉니다. 이는 모델 학습을 위해 일부 값을 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 분할 부분인데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려면 데이터를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할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머지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트레이닝 앤 테스트 데이터 부분에 코드를 보시면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뉩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파라미터는 데이터의 분할의 재현성을 위해서 설정하고 동일한 값을 설정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나누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델 생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제 데이터를 준비했으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클런에서는 지도학습 모델과 비지도학습 모델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학습 모델의 경우 선형회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형회귀 모델의 생성의 경우 라이널 리그레션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간의 선형 관계를 학습시키는 모델입니다. 노멀라이즈는 true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자동화로 정규화하여 학습을 돕습니다. 다음은 SVM인데 이 경우는 선형 커널을 사용하는 소프트 벡터 머신 분류기를 생성합니다. 이 모델은 데이터 포인트 간의 경계를 최대한 넓히는 방식으로 분류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나이브 베이즈인데 밑에 보시면 나이브 베이즈는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모델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고 높은 차원에서 데이터 모델 성능을 좋아지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이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다음으로 이제 KNN 부분인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n네이버는 5를 뒀고 각 데이터 포인트 주변에 5개의 이웃을 기준으로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A는 데이터의 분산을 이제 밑에 코드를 보시면 0.95로 설정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 분산을 95%까지 유지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데이터 차원을 줄여서 이제 복잡성을 줄이고 시각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차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다룰 때도 좀 복잡하니까 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PCA가. 마지막으로는 K민지 클러스터링이라고 평균 문치파인데 이거는 밑에 보시면은 K민지를 3으로 뒀잖아요. 그게 데이터를 3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하는 모델을 생성합니다. 군집하는 비지도 학습의 한 방법으로 데이터에 숨겨진 구조를 찾는 데 용이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다양한 지도학습 및 비지도학습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 학습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델 학습은 먼저 생성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해 모델이 패턴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먼저
지도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핀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X는 입력 데이터, Y는 타겟 레이블입니다. KNN 모델을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소프트 벡터 머신 모델 역시 학습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지도 학습의 경우 K-민즈 클러스터링이랑 그리고 PCA 등이 있죠. 일단은 군집화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군집화하고 PCA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변환하여 차원을 축소합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를 학습한 후 변환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측 프리딕션 부분인데,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해야 합니다. 예측 결과를 통해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 모델을 이용한 예측과 그리고 일단 지도학습을 사용한 모델 예측에 대해서 살펴보면 SVM 분류기를 사용해서 새로운 입력 테스트의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예측하고, 그리고 선형회귀 모델을 사용해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KNN 모델을 사용해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비지도 학습 모델을 사용한 예측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K-민즈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 모델 성능 평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성능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류 평가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확도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큐러시 스코어는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예측 중 맞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분류 리포트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는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등 다양한 평가 지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전반적 성능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혼돈 행렬도 있는데, 그 부분의 경우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모델이 어디서 오류 났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밑에는 평균 절대 오차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절대적 차이의 평균을 계산하는 지표로 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예측이 정확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평균 제곱 오차의 경우 오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서 큰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하는 지표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모델 예측이 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R스퀘어가 있는데, R제곱 스퀘어가 있는데, 이거는 회귀 모델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생명력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0부터 1까지이고, 만약에 R제곱 스퀘어가 0.7이면 70%의 설명력을 갖겠죠. 일단은 이제는 데이터 스케일을 조정하는 표준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각 특성값들이 평균이 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해줍니다. 일단은 먼저 코드를 보시면은 스탠다드 스케일은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도구입니다. 핀 메서드를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의 통계 정보를 계산하고 트랜스폼을 통해 데이터를 표준화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역시 학습 데이터의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변환합니다. 노미널리제이션은 정규화로 이제 각 샘플의 길이를 1로 맞추는 작업으로 특정 특성이 과도하게 영향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노멀라이저는 이제 각 샘플을 정규화합니다. 픽과 트랜스폼 메서드를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정규화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특성값이 큰 차이를 보일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이진화 부분인데, 이진화는 데이터를 특정 인기값을 기준으로 0 또는 1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진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스레스홀드는 데이터를 이진할 기준값이며 이보다 큰 값은 1로, 작은 값은 0으로 변환됩니다. 이는 주로 데이터의 특정 특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주형 특성 인코딩인데, 머신러닝 모델은 수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범주형 데이터를 수치형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라벨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라벨 인코더는 범주형 데이터를 수치형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값을 각각 0과 1로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 범주형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결측치 대체 부분인데,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임피터를 사용해 데이터를 특정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피터는 결측치를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결측치가 0인 데이터를 평균 값으로 대체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항 특성 생성인데, 다항 특성은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줍니다. 밑에 함수를 보시면은 각 특성의 거듭 제곱 및 특성 간의 조합을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5차 다항식을 생성하여 입력 차원의 데이터의 차원을 늘려 더 복잡한 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실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파이를 사용해서 20개의 샘플과 5개의 특성으로 구성된 랜덤 데이터를 찾아서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든 값이 0.5보다 작은 경우 해당 값을 0으로 변경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numpy를 먼저 불러야겠죠. 그리고 이제 랜덤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랜덤 이렇게 0.5보다 작은 친구들을 0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작성하고 프린트 x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리면은 이렇게 0.5보다 작은 애들은 다 0으로 변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시면은 선형회귀 모델을 생성하고 이제 10개의 샘플과 3개의 특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켜보고, 다음으로는 이제 KNN 분류기를 생성하여 N 네이버를 3으로 설정하고 이메일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후 예측을 수행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불러야 될 패키지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널 모델, 리널 모델. x는 mp.random 랜덤 10개의 샘플과 3개의 특성으로 구성이 알아 있으니까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y의 경우 열 개의 샘플을 만들어 줍니다. 라이널 리그레션 함수를 사용해서 LR이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fit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그러면은 이렇게 10개의 샘플과 3개의 특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학습시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n은 분류기를 생성해서 n네이버를 3으로 설정하고 임의의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후 예측을 수행해보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from 패키지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훈련 학습 데이터를 먼저 랜덤 함수를 통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에 대한 학습 데이터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kn는 그리고 네이버 함수를 이제 3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문제에서 3으로 설정하고 fit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까지
트레인 데이터에서 오류가 있네요. 이게 랜덤이 아니라 랜드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측치까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방금 했던 게 KNN 분류기를 생성해서 N 네이버를 3으로 설정하고 임의의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후에 예측까지 마친 것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션 3에서는 비지도 학습 모델 실습 문제입니다. PCA를 사용해서 5개의 특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2개의 주요 성분으로 차원을 축소해 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K-민즈 분집파를 사용해 3개의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분집화하고 각 클러스터의 중심을 출력해 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A를 사용해서 5개의 특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2개의 주요 성분으로 차원을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노드 패키지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x를 또 랜덤으로 받아줍니다. 랜덤 수로 5개 특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PCA라는 변수 안에 PCA 컴포넌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x를 변환시켜주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떴는데 그 부분만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A를 사용해서 5개의 특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2개의 주요 성분으로 차원을 축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고차원이면은 시각적으로도 보기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면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존의 그 성질도 유지하면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K-민즈 군집화를 사용해서 3개의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군집화하고 각 클러스터의 중심을 출력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패키지를 먼저 불러옵니다. 동일하게 x를 랜덤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K민지는 함수를 사용해서 클러스터, 여기서 클러스터 제시한 게 3이라고 했으니까 3으로 받아주고, 랜덤 스테이트는 0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핏으로 설정해 주고, 클러스터 센터 패키지를 잘못 불러왔네요.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던 거에 이어서 이제 그 클러스터 센터 군집화를 통해서 3개의 클러스터 데이터를 군집화하고 이제 클러스터 중심들이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3개가 나왔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션 4로 넘어가겠습니다. 섹션 4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KNN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고 아큐러시 스코어를 사용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 서치 10을 사용해서 KNN 모델의 최적의 enables 값을 찾고 이제 그 결과를 출력해 보는 걸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게 KNN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고 아큐러시 스코어를 사용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아큐러시 스코어에 대한 패키지를 먼저 불러오고, 일단은 x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xtrain이라는 변수로. y도 동일하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이 친구는 랜드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줬으니까 x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y도 동일하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knn을 함수로 받고 변수로 받고 이제 kn은 fit을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 두 개를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y에 대한 예측을 knn을 통해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y를 예측할 때는 x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합니다. 어큐러시 스코어로 받고 y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와 그리고 예측된 y에 대한 예측값 두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나옵니다. 정확도 0.1입니다. 높다고도 할 수 없고 낮다고도 할 수 없는 딱 그 애매한 중간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knn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고 어큐러시 스코어를 사용해서 모델의 정확도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해서 knn 모델의 최적의 neighbor 값을 찾고 이제 그 결과를 출력해 보는 걸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백시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파람그리드에다가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값을 neighbor 대한 값을 일단 키로 넣어주고 밸류에 대한 데이터를 1부터 6까지의 레인지에 넣어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드 서치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리드 서치 cv 함수를 사용하고 안에 k네이버 그래스 필터 함수를 넣고 아까 위에서 했던 파람 그리드를 넣고 이제 cv는 3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서치는 핏으로 다시 묶고 핏함수에 x에 대해 학습된 데이터와 y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and neighbors 이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네이버를 찾는 어디서 오류가 난 걸까요? 그리드 서치 베스트 파람스 여기서 스펠링에 오류가 있었네요. 이가 아니라 오로 들어가야 돼서 그러면은 최적의 n네이버 값이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scikit-learn을 사용해서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왔습니다. 사실 앞에서 배운 거에 대한 지속적 응용인데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느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